네, 팝 아티스트 낸시랭 씨의 남편 왕진진 씨가 어제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는데요. 왕 씨는 낸시랭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명수배가 내려졌는데 어떻게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 건지 그 경위를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이제 2일 오후 4시 55분에 예.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붙잡히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전준주 씨가 이제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 원래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거기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지금 잠적을 했다가 예. 보면은 뭐 노래방에서 숙식을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들렸고 예. 어쨌든 그 일을 목격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잠적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잠적 후에 원래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태 그리고 특히 A급 지명수배를 받던 상태였는데 이 A급 지명수배라는 건 어떤 인물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명수배가 A급으로 내려졌다는 거는 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예. 이제 잠적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거고요. 예. 지금 그 전준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받지 않고 잠적했다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지 여부를 예. 판사가 그 피의자를 불러서 이제 심사를 하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정확한 표현이고 이를 예.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법원으로 인치를 하면 되는데 예. 그렇게 체포가 되지 않은 피의자 같은 경우는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어디 법원으로 나와라 이렇게 네. 미리 통지를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지를 받고 미체포 피의자 같은 경우는 통지를 받은 그 장소에 출석을 해서 이제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지금 전준주 씨는 이것을 안 받고 예.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어제 체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다행히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보를 통해서 검거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지명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모습을 안 드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이에 좀 밝혀진 게 있나요? 뭐 이제 언론에 지금 나온 거를 보니까 예. 지금 왕진진 씨가 이제 유튜브 채널 본인이 이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가 봅니다. 여기에 뭐 자신의 모습을 담은 영상 10여 편을 공개를 해서 자신이 잠적한 이유, 그다음에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이전에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이것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압수를 이미 해서 예. 자기는 이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굳이 뭐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예. 라는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뭐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제 인정이 될지는 조금 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그러니까 소위 잠적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법기관에서 보기에는 도주의 우려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A급 지명수배로 내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총 12개 정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고 이 혐의가 이제 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는지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나오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보면은 뭐 낸시랭에 대한 폭행, 뭐 특수폭행, 그다음에 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그러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예. 그다음에 상해, 특수협박, 강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러한 어떤 형들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을 전부 그냥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처벌 수위는 이제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수사 단계고 기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형벌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요. 지난해 11월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한 5개 기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감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부의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이제 감사에 착수를 했고 총 191세대를 이제 표본 점검을 해서 예. 이제 그 아파트 층간 소음 저감 제도가 제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감사를 해봤더니 예. 이제 층간 소음 저감 제도와 관련된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이것은 아주 엉망이다. 예. 이게 첫 번째는 사전 인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 과정, 그리고 시공 이후의 사후 평가 과정. 예. 이 3가지 과정에서 모두 엉터리였다. 이런 거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 이제 시공 전에 이제 사전 인정 단계에서는 그 사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샘플을 제출을 하는데 예. 이러한 샘플을 제출한 것보다 실제로는 더 부실한 예. 그러한 이제 샘플을 나중에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시공 과정에서는 이미 통과된 그런 샘플과 다른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시공을 했다라는 거고. 시공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후 평가 부분에서도 보면은 데이터를 뭐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금 문제가 발각이 돼서 예. 실제로 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층간 소음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결국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에서 예. 이제 제대로 이런 층간 소음의 어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전에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규정 같은 건 없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주택법을 보면요. 주택법 35조에 이제 그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그 주택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같은 조 2호에 보면은 그 주택의 구조나 설비 기준 이런 것을 이제 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주택 건설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을 해서 시공을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그 시공을 실제 어떤 좀 그 인증된 그런 이제 부품을 예.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의 어떤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규정이 있지만 예. 이러한 어떤 그런 규정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아무튼 그 정부 기관들이 이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실제 거기 들어 사는 주민들이나 입주민들 혹은 세입자들 이런 분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근데 이제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 층간소음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일단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줄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예. 있어요. 일단 아파트가 이제 준공되고 네. 이제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살다가 보면 실제로 이제 기존에 알려져 있던 어떤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 이제 아파트 그 하자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이런 어떤 이제 소송, 특히 그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네. 결국은 아파트의 어떤 그런 설계, 그다음에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그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업체 네이버 정보 유출에 이어서 개인 메일 삭제 논란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제 그 블로거들 중에서 이 소위 그 파워 블로거라고 하잖아요. 예. 이러한 이제 파워 블로거들은 네이버의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을 이제 네이버에서 정산을 해주고 이제 네이버가 그 수익과 관련된 원천 징수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 블로거들에게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그 원천 징수 내역을 알려주는데 예. 이 원천 징수 내역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해당 블로거의 그 정보만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데 예.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해서 다른 블로거의 원천 징수 영수증, 그다음에 그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뭐 광고 수익 지급액 이러한 내역이 통째로 그냥 유출이 돼서 예. 이제 블로거 입장에서 자기의 원천 징수 내역인 줄 알고 클릭을 해서 열어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이름, 주소, 주민번호들이 쭉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예.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예. 이것을 이제 네이버에서 확인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바로 했냐면은
이제 이미 발송된 그러한 이메일을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블로거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열어봤던 이메일인데 예. 다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받은 편지함에 있던 이메일이 본인의 어떤 동의 없이 삭제가 예. 되어 있는 게 결국은 나의 편지함을 네이버 쪽에서 열어봤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또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유출 사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메일을 네이버 측에서 수습하다 보니 그렇죠. 어떠한 개인의 이메일함에 또 들어가서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지워버렸다.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원의 개인 권리 침해처럼 비춰지기도 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물론 이제 네이버 측에서는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 허락 없이 내 개인 메일함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측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 예.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인의 그런 개인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유출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놔두면 예. 결국은 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예. 점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해당 블로거 이미 받은 편지함에서 읽어봤던 그러한 이메일을 예. 네이버에서 개별적으로 다 읽어보고 삭제한 것이 아니라 예. 일괄적으로 어차피 네이버 측에서 발송한 이메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본인들이 그 이미 발송한 메일을 그냥 회수하는 예.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는 네. 이 개인 유저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 아니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예. 그 개인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은 네이버 측에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예.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거는 뭐 사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법적으로는 지금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예, 예. 아마도 네이버가 좀 형사처벌이나 예. 그다음에 과태료 내지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예,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당연히 있고요. 이게 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예.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네. 개인을 아주 식별할 수 있는 예. 주민번호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 식별 정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이러한 고유 식별 정보를 이제 유출하게 된 경우에는 예. 이제 또 처벌을 받게 되고 네. 또는 과징금도 받을 수 있게 돼서 아마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예.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저희가 오늘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